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인천 시민들은 KTX를 타려면 서울역이나 광명역으로 가야 하는 불편이 따르죠.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인천발 KTX 개통으로 전국을 오갈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인천발 GTX로 이 3개 노선이 추진되면서 전국은 반나절 그리고 수도권은 30분대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GTX D노선과 E노선 모두 인천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미 추진되고 있는 GTX B노선까지 3개 노선이 인천을 달리게 되는 겁니다. GTX D노선은 더블 Y자로 인천공항에서 청라와 작전동을 거쳐 강남까지 이어집니다. 김포 검단행은 대장에서 분기하는 구조인데 서울 동쪽으로는 강원도 원주까지 연결됩니다. GTX E노선도 인천공항과 연결됩니다. 인천공항에서 대장까지는 D노선을 공유한 뒤 서울 강북으로 이어집니다. GTX B노선도 차질 없이 추진됩니다. 교통 격차 해소를 통해서 국민의 이 삶의 질을 확실하게 개선해 드리겠습니다. 또 인천에서 남양주까지 연결하는 B선도 3월에 착공해서 2030년에 개통할 것입니다. GTX B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출발해 경기도 마석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2030년 개통하면 서울역까지 30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또 내년이면 인천에서 KTX를 타고 전국을 다닐 수 있습니다. KTX 시대가 열리면 부산까지는 2시간 30분, 목포까지는 2시간 10분이면 도착합니다. 이 서북권 일원에 대한 또 혁신적인 교통체계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제가 민선 6기 때 1호 공약으로 추진해왔던 인천발 KTX는 내년 상반기에 개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인천에서 KTX를 타고 전국 주요 도시를 1시간 내지 2시간대에 가는 이런 시대가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광명, 인덕원을 거쳐 판교까지 연결되는 월곶 판교 복선 전철도 2028년 개통합니다. 전국을 잇는 철도 사업이 속속 추진되면서 수도권 30분대, 전국 반나절 생활권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한강 위를 달리는 수상버스죠. 이 한강 리버버스가 10월부터 서울 구간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총 7곳의 선착장이 조성되는데 기후동행 카드로 3,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천과 경기 등 이 수도권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체계와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강서구 마곡에서 송파구 잠실까지 선박 대중교통인 한강 리버버스가 운행됩니다. 선착장은 총 7곳으로 마곡, 여의도, 잠원, 잠실 등입니다. 선착장은 지하철과 버스 정류소까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며 따릉이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전 구간은 75분이 소요되며 마곡, 여의도, 잠실 3곳만 운행되는 급행 노선은 54분 만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8대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으로 하루 16회 운항합니다. 199인승으로 최대 시속 37km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15분, 그 외의 시간은 3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적어도 절반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과 관광용으로서의 기능이 함께 리버버스에 적용이 될 겁니다. 평일 출퇴근은 15분 간격으로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됐고요. 급행 노선의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대에 마곡부터 잠실까지 약 54분 정도 걸려서 운행을 하게 됩니다. 편도요금은 3,000원, 68,000원의 기후동행 카드 이용 시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서울시내는 물론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대중교통과의 환승 할인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1371권도 만들 예정입니다. 초기 검토했던 김포에서 서울 노선은 2025년 이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10월부터 운행될 예정으로 향후 선착장 6곳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인천시 인구가 300만 명을 돌파했죠. 이 청라와 검단, 영종 등 신도시 인구가 늘어난 영향인데요. 서울과 경기 등 외부 유입도 있지만 인천 원도심에서 이동을 해간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신도시 개발 이슈가 없는 지역은 인구가 줄고 있는데 남동구도 그중 한 곳입니다. 남동구를 찾은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행정과 교통문화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다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최근 인구 300만 명을 돌파한 인천시. 청라와 영종, 검단 등 대부분 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반면 남동구 인구는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54만 명에 육박했던 남동구 주민수는 지난해 11년 만에 50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지역 내 신규 택지 개발 공급이 없어 주변 신도시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맞아 남동구를 찾은 유정복 시장. 지역이 가진 교통, 문화, 행정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착공을 앞둔 GTX B노선과 제2경인선, 월판선, 노년역 정차 등 지역 교통 현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역, 부평, 부천, 그다음에 서울로 가는 이런 GTX B노선, 제2경인선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노선은 거의 결정이 됐고 월판선도 추진하고 있고, 근데 노년역을 지금 정차시키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남동구의 중점 추진 사업으로 꼽히는 만수천 보건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만수천 보건은 민선 8기 남동구의 핵심 사업으로 콘크리트로 덮인 도심 속 하천을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남동구는 최근 만수천을 소하천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는데 인천시도 재정 지원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장님께서 만수천은 아주 의지를 갖고 하는 역점 사업이고 또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뒷받침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기본 방향을 갖고 있다. 다만 되기 위한 사전 행정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이것을 진행해서 그거에 맞춰서 재정 지원을 하겠다. 유정복 시장은 또 남동산단 고도화로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남촌동 도시 재생 사업, 9월 이지구 공공주택 개발 사업 등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모처럼 온 가족이 정을 나누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번 설에도 힘겨운 하루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인데요. 보증금으로 전 재산이 묶인 건 물론이고 전기와 수도가 끊기는 건 아닌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 사기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진솔 씨. 가혹한 현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추운 겨울에 전기와 수도가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납부해도 미납한 세대들 때문에 공용 전기와 수도가 함께 끊길 수 있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다른 그 빌라들에 비해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 공용 전기가 끊기면은 이제 우리 냉장고도 사용할 수 없을 만큼의 공동 전기다 보니까 다 끊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끊긴다 그러면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민족 대이동을 앞둔 설 명절. 모처럼 가족들이 온정을 나누는 시기지만 남들처럼 설 명절을 즐길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전 재산을 투자해 얻은 집이지만 내 돈을 돌려받는 건 불가능하고 망가져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벽이 무너졌다거나 누수가 됐다거나 공용 부분이 파손이 됐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것들을 살고 있는 임차인이 책임지기에는 액수가 크고 또 더군다나 금방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라서 그것도 할 수 없는데 안전에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이웃한 경기도와 비교하면 더 암울합니다.
경기도는 사회보장협의체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정부의 긴급 복지 지원 수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다음 달부터 긴급 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장 많은 인천은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은 없습니다. 지금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를 당한 건 다 똑같은데 그 조건에 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꽤 많고 또 그 지원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당장 관리 문제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에 한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전세 사기로 전 재산을 빼앗긴 전세 사기 피해자들. 2년이 지나고 또 새해가 밝았지만 아직도 뾰족한 구제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여전히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피해자들의 금융과 주거를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이미 추진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이 담겨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 이후 서울시와 강서구, 경기도, 부산은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정작 피해가 집중된 인천에선 관련 조례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담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인천은 가장 먼저 피해가 발생했지만 그 이후로 관련된 조례 하나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 임시에 상정될 인천광역시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림과 동시에 조례 제정이 늦은 만큼 피해자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인천시의회가 마련한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 조례안에는 피해 법률 상담은 물론 금융, 주거 지원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공임대 주택을 활용한 긴급 주거 지원과 월세, 이사비, 대출 이자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 피해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례안은 큰 이견 없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조례안에 담긴 지원 내용들은 이미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4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한 뒤 지원 사업들을 추진 중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피해 주택에 대한 보수 보강, 안전관리 지원과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모두 조례안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 조례는 지금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반영된 것뿐이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원했던 거는 관리 문제라든지 피해자들이 균등하게 다 받아갈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조례예요.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자 인천시의회는 향후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남동구 논현동에는 이 120m 높이의 남동타워가 있습니다. 인천 갯벌과 문학산까지 인천 전역이 한눈에 들어오는 명소로 주목을 받던 곳이었습니다. 남동구는 4년 전에 5억 원을 투입해서 미디어 관련 시설을 조성했지만 이용률은 매우 저조합니다. 결국 인천시는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지역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남동구 논현동에 자리 잡은 120m 높이의 타워. 지난 2009년 지역 열병합발전소의 부대 시설로 세워진 남동타워입니다. 한동안 방치되던 이 시설은 지난 2020년 예산 5억 원을 투입해 청년 미디어 타워로 재탄생했습니다. 영상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와 녹음 부스가 설치됐고 전망대엔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카페가 있던 공간은 텅 빈 채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경영난으로 폐업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이곳을 찾은 방문객 수는 하루 평균 20명이 채 안 되는 상황. 인근 주민들은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이렇게 전망이 좋고 그러니까 그거는 다 좋은데 여러 사람이 이렇게 좀 와서 보면은 좋을 텐데 그런 홍보가 안 돼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타워의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가 리모델링 사업을 다시 추진합니다. 연두방문차 남동구를 찾은 유정복 시장은 현 남동 미디어 타워를 시민들이 즐겨 찾는 관광 명소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운영 상황이 지금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의해서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여러 안을 놓고 검토 중입니다. 스몰 웨딩 시설이나 프로포즈 전용 공간 조성, 건물 외벽에 암벽 등반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건물 관리 주체인 남동구는 현재 인천시와 남동타워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엘리베이터 교체 등 노후시설 보수 작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동구에는 1960, 70년대 달동네 서민들의 생활을 테마로 한 전문 박물관이 있습니다. 매년 1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고 있는데요. 동구가 예산 135억 원을 들여서 이 박물관을 증축하기로 했습니다. 전시실과 체험관은 물론 다양한 편의시설도 설치해서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인 기자입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낡은 집들. 방에는 이불과 옷장 등 가구들이 단촐하게 있고 부엌에도 어머니들의 살림살이가 가득합니다. 한겨울을 지내기 위해 연탄을 실어 나르는 모습부터 정겨운 옛날 이발소까지 60, 70년대 달동네 서민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 문을 연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매년 1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고 있는 동구의 중요한 관광 자원입니다. 하지만 시설이 노후화되고 전시 공간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황. 동구는 예산 135억 원을 들여서 박물관을 새로운 전시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연면적 3,640제곱미터 일대에 지상 3층 규모로 박물관을 증축해 상설 전시실과 아카이브 전시실, 유물을 관람하는 보이는 수장고 등을 새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카페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주차 공간도 확충합니다. 전시 공간도 대폭 확대가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주차장이 특별히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2025년 3월에는 전부 다 정비를 해서 준공을 한 다음에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동구는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을 증축해 지역의 문화 거점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박물관은 증축 공사가 완공되는 내년 3월까지 휴관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 남동 국가산업단지에는 7천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문제가 조금은 해소될 전망입니다. 내년 5월까지 산단 내부에 주차장 500면이 새롭게 설치됩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남동 국가산업단지 인근 도로입니다. 양쪽으로 차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습니다. 한 차선은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골목길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좁은 길목에 차들이 서로 꼬리를 물고 서 있어 차 한 대 지나가기도 버겁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주차난이 조금은 해소될 전망입니다. 포크레인으로 터파기 공사가 한창인 공사장. 일부 지점은 벌써 철골 구조물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남동산단 주차장 조성 사업 현장입니다. 남동 근린공원 아래 공간을 활용해 지하 2층 규모의 주차장을 만드는 건데 차량 380대를 더 주차할 수 있습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와 시비 총 230억 원.
현재 공정률은 36%로 내년 5월 준공합니다. 남동 산업단지의 그 지하 주차장이 이제 건설이 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 주차난이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남동산단 전체의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많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 남동구청 등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동구도 사용 빈도가 낮은 공원을 주차장으로 변경해 올해까지 주차 공간 130면을 더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남동공단 입주 기업 수는 7천여 곳으로 근로자 수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남동구는 신규 주차장이 완공되더라도 6,000대 이상의 주차면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인데 산단, 구조 고도화 등을 통한 추가적인 주차장 확충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